안녕하세요. 산재박사TV의 강준혁 농사입니다. 일을 하다가 아프거나 다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산재 신청을 통해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물론 그 산재를 당한 근로자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외에 만약 이용하신 병원이 산재보험 지정병원이라면 병원 법무과에서 산재 신청을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산재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인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리인으로서 노무사가 대신 서면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해를 입은 근로자로서는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셈인데요. 물론 병원, 본인, 사업주, 노무사 이 중에서는 노무사가 가장 전문적이고 승인에 유리한 정제된 형태의 서면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무사 선임에는 비용이 발생하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모든 사건에 반드시 노무사가 있어야만 승인이 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과연 어떤 사건에서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유리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뉩니다. 업무상 사고는 명백한 외력의 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데요. 그 외에 업무상 질병은 외력 이외의 요소, 즉 소음, 분진, 육체노동, 과로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 업무상 사고는 외력의 작용만을 증명하면 되므로 그 입증이 비교적 매우 간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동료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한 기록이 있다던가, 아니면 그 외에 기타 입증 자료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 간단하게 입증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라고 하더라도 입증이 까다롭거나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한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 판례법리에 따라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준비해서 주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업무상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통증인 줄 알았는데 영상의학적으로는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사고 주장만으로는 불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셋째로는 해외 출장의 경우입니다. 해외 출장 혹은 해외 파견,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산재보험의 적용 관계가 명확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이외의 불승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사고에서 법률 위반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것을 법률 위반 행위로 정말 볼 수 있는지 혹은 과실은 어떤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고, 또한 병원이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이라면 산재 신청을 대행해 줄 수 있는데 산재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병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본인의 직접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의 조력을 얻으시는 편을 많이 선택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위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부상 상태가 너무 극도로 심각해서 노무사를 찾아야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이라면 웬만하면 법률 전문가인 노무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 하시는 편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상 외력 외에 업무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상병을 이야기합니다. 상병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상병의 종류도 무수히 많은데요. 이를 좀 정리해보면 대표적으로 진폐, COPD 등 분진 흡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음에 노출돼서 발생하는 소음성 난청이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을 연속적으로 일해서 발생하는 과로성 질환이죠. 뇌심혈관계 질환도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육체 노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이 있을 수 있고, 직업성 암과 피부병 등 특정 유해 인자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위와 같은 질병들이 발생했을 때 그 질병의 발생 원인을 한두 가지로 규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뇌심혈관계 질환, 뇌졸중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개인적 요인과 업무상 요인이 서로 혼재되어 발생하는 질병인데, 이 과정에서 업무상 요인이 해당 상병을 발병시켰다거나 해당 상병의 악화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때문에 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하는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고 또 구하기 까다로운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나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과정에서도 근로자 혼자 불리한 진술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을 통해서 불승인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질병의 입증 과정,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산재 전문 노무사를 찾아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도 승인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이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매우 긴 편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감내해야 되는 기다림과 걱정 등 이런 스트레스 요인 때문에 노무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상의 측면에서도 노무사 선임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은 보상을 받기 위한 사전 단계에 불과합니다. 자신에게 나온 산재 보상이 올바른 금액인지, 자신의 재해 정도에 비해 합당한 규모의 보상이 나와 있는지를 반드시 전문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무사의 조력 없이 혼자 산재를 진행해서 승인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보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요양급여, 병원비를 보상받고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는다던가, 휴업급여를 신청했음에도 이후에 장애급여를 신청하지 않아서 충분히 장애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재해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장애급여 청구권이 소멸되어 버리는 경우도 빈번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는 데에도 노무사의 선임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상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를 따질 수 있고, 그리고 요양기간을 충분히 늘려서 휴업급여를 합당하게 받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부상 정도에 따라서 정확한 규모의 장애 등급을 판정을 받았는지 등 여러 가지 보상 문제를 노무사와 함께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산재 불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노무사의 상담을 반드시 권해드립니다. 산재 불승인이 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 알림이라는 문서를 송부합니다. 이 처리 결과 알림에는 어떠한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는지 처분 근거를 명시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많은 재해자분들께서 이 처분 문서에 담긴 불승인 사유를 이해하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이해하더라도 납득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처분의 근거가 된 공단 내부의 문서를 불승인 대상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바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승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플랜을 짜는 것이 신청인 입장에서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노무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라면 사건에 대한 처분 경위를 보고 어떠한 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들을 면밀히 조사, 검토한 다음 불승인에 대해서 이의제기, 심사 혹은 재심사를 진행할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불승인을 받기 이전에 먼저 초동조사가 이루어지는 최초 신청 단계에서 노무사와 함께해서 가장 유리한 조사 결과를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노무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노무사가 필요 없이 승인이 간단하게 나오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노무사가 선임되지 않더라도 보상 절차에 대해서도 크게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보상 분야에도 정통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승인까지 가기 위해서 혹은 까다로운 보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노무사가 필요한 경우 역시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건에 있어서 노무사 선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산재박사TV의 강준혁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